중년층 실거주자, 집 수리와 리모델링, 언제가 적기일까? 어제 동네 공원에서 등산복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했는데 공사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집을 새 것처럼 만들었지만 정작 그 집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몸만 상했다고 후회하시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집을 고쳐야 할까? 언제가 적기일까? 너무 일찍 해도 낭비고 너무 늦으면 고생인데 도대체 언제가 가장 현명한 타이밍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어렵게 마련한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중년을 보내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산 집은 이제 곳곳이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장판은 들떴으며 욕실 타일은 금이 갔고 주방 싱크대는 낡았으며 창틀은 삐걱거리고 문은 잘 닫히지 않습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 해야 할지, 얼마나 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공사 중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5세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30년을 산 아파트였고 곳곳이 낡아서 불편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을 때 이제 우리를 위한 집으로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녀들 위주로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살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근처 월세방을 얻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이사를 2번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짐을 싸고 옮기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육체적으로 고단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러 다니는 것도 피곤했고 업체와 소통하고 결정하는 일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새 집처럼 바뀐 집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한 벽지, 새 장판, 현대식 주방, 넓어진 욕실, 새 창호, 환한 조명,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5세에 한 것이 딱 적기였다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15년은 이 깨끗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배님처럼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75세의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이 불안했으며 공사 소음과 먼지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업체와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고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으며 속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은 깨끗해졌지만 할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갔고 수면장애가 생겼으며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을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10년만 일찍 했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후회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일까요? 여러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60세 전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60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력입니다.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듭니다. 이사를 2번 해야 하고 공사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업체와 소통해야 하고 온갖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0세 전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70이 넘으면 힘들어집니다. 둘째, 판단력입니다. 리모델링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자재를 쓸지, 어떤 색으로 할지, 어떤 구조로 바꿀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60세 전후라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결정장애가 오기 쉽습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60세에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20년 이상 새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에 하면 10년 정도만 누리게 됩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도 60세에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넷째, 기술 적응력입니다. 요즘 리모델링은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최신 주방기계, 현대식 욕실 설비 등을 배워야 합니다. 60세 전후라면 배울 수 있지만 70이 넘으면 새로운 기술 적응이 어렵습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는 60세 딱 정확히 맞춰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나간 해에 결정했고 은퇴 후 시간이 충분할 때 진행했으며 체력도 판단력도 최상일 때였습니다.
이제 70이 넘어도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으며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부분 수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집이 25년 이상 되었고 곳곳이 낡았을 때입니다. 둘째,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입니다. 방을 합치거나 나누고 주방을 확장하고 욕실을 넓히는 등의 공사가 필요하면 전체 리모델링이 낫습니다. 셋째, 배관과 전기선을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배관은 누수 위험이 있고 오래된 전기선은 화재 위험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부분 수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부족할 때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체력이 약할 때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석 달 이상 걸리지만 부분 수리는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큰 구조 변경이 필요 없을 때입니다. 단순히 낡은 것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 부분 수리로 충분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단계적 수리를 선택했습니다. 60세의 주방과 욕실을 먼저 고치고 65세의 벽지와 장판을 바꾸고 70세의 창호를 교체했습니다. 한 번에 큰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대신 나눠서 조금씩 고치니 부담이 적었고 각 단계마다 최신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까요?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 가스, 배관 등 안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전기선은 화재 위험이 있고 오래된 가스 배관은 누출 위험이 있으며 오래된 수도 배관은 누수와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방과 욕실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라 기능이 중요합니다. 싱크대가 낡아서 불편하거나 욕실이 좁아서 위험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셋째,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핀 벽, 습치한 방,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등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에 더욱 취약해지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편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등 노년을 위한 편의시설도 중요합니다. 다섯째가 미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벽지, 장판, 조명 등은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60세의 전기와 배관을 교체하고 62세의 주방과 욕실을 리모델링하고 65세의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70세의 벽지와 장판을 바꿨습니다. 급한 것부터 천천히 진행하니 스트레스도 적었고 비용도 분산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십시오. 주변의 경험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값이 너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계약서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어떤 자재를 쓸지, 공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추가 비용은 언제 발생하는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셋째, 공사 중간에 자주 확인하십시오.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유행을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최신 유행 디자인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이 낫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무리해서 대출받아 리모델링하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여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공사가 힘들면 중간에 쉬어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집은 고칠 수 있지만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60세에 시작해서 62세에 완성했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했으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자주 현장을 방문했으며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했고 예산 내에서 진행했으며 중간중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 높은 리모델링을 완성했고 건강도 지켰으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첫째, 75세 이후는 전체 리모델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 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체력과 정신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대출받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예산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부분 수리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살이십니까? 집은 얼마나 낡았습니까? 체력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여유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기를 찾으십시오. 리모델링은 너무 일찍 해도 낭비고 너무 늦으면 고생입니다.
딱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5년 정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60대에 여유 있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기를 찾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